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배 경제 속살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이정우입니다. 이한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로 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선택에 관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좀 미리 말씀드릴 건 오늘 주제가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기술적 평가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정치 분야에 관한 가치 평가 같은 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먼저 기술적 평가를 위해서 오늘 사용할 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학 게임이론 분야에 나오는 사슴사냥 게임, 영어로 스택 헌트 게임이라고 불리는 모형입니다. 원래 이 이론은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 18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남긴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루소의 이야기가 이래요.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은 주로 사슴이나 토끼를 사냥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사슴 사냥 때에는 보통 10명의 사냥꾼이 동원됐는데 이 사냥꾼들은 산 기슭에서부터 넓게 포위망을 구축해서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서 잡습니다. 사슴 몰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슴을 한 마리만 잡으면 부족 전체가 열흘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되려면 10명의 사냥꾼들이 자기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 한 명이라도 대열을 이탈하면 포위망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로 사슴이 튀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몰이를 하는 도중에 몰이꾼 한 명 앞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이제 만약에 이 몰이꾼이 토끼가 탐이 나서 토끼를 쫓아가서 잡으면 자기 가족이 하루 먹을 식량은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이 몰이꾼은 토끼를 쫓아가야 될까요? 계속 사슴을 몰아야 할까요? 이게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선택의 상황인 겁니다. 예. 얼핏 들으면 간단해 보이죠? 왜냐하면 토끼를 쫓아봐야 자기 가족 하루 먹는 건데 사슴을 쫓으면 부족 전체가 열흘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사슴을 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 사냥꾼에게 엄청난 갈등을 주냐면 토끼를 포기하고 사슴을 몰았어요. 근데 나머지 9명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전부 나처럼 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9명 중에 한 명만 토끼를 쫓는 선택을 해도 나는 눈앞에 토끼도 놓치고 정상까지 낑낑대고 올라갔는데 사슴도 놓쳐요. 매우 엿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임 이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매우 애매하게 내놓습니다.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네. 만약 동료 몰이꾼들이 믿을 만한 존재라면 나는 사슴을 몰아야 됩니다. 열흘치 식량을 획득할 수 있어요. 반면 동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토끼를 쫓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치 식량이라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게임 이론에서는 이 두 개가 다 정답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내시 균형이 두 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요지는 상대가 사슴을 쫓을 것 같으면 나도 사슴을 쫓고 상대 중 한 명이라도 토끼를 쫓을 것 같으면 나도 토끼를 쫓는다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도 일상적으로 매우 자주 접하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아주 난폭한 부장님이 있어요. 이때 이제 부서원들이 부장을 쫓아내자라는 연판장을 돌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인간을 내쫓을 수만 있다면 부서원들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사슴을 잡는 거죠. 네. 근데 반란이라는 게 모두가 그 일에 100% 동참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구성원들은 반란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즉시 부장에게 달려가서 고자질을 해야죠. 이러면 부장은 못 몰아내도 부장의 사랑은 독차지할 수 있는 거죠. 토끼라도 획득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례도 많이 있죠. 조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이후에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신하들이 당시 상황이었던 단종 보기를 도모합니다. 근데 1차 계획이 어떤 이유로 무산이 되니까 김질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세조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나만 살겠다. 즉 토끼를 잡는 선택을 한 거죠. 만약에 고자질을 안 하고 계속 사슴을 잡는 선택을 해서 단종을 보게 하면
사슴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보상을 받았을 테니까요. 예. 그런데 왜 토끼를 잡는 선택을 했느냐? 1차 시도가 무산이 되니까 야, 이러다가 나 말고 딴 놈이 먼저 고자질하면 나는 진짜 죽어.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성원들이 얼마나 서로를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강력한 신뢰가 있는 집단은 사슴을 쫓을 수 있어요. 매우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신뢰도가 낮은 집단은 그냥 너도 나도 각자 살 길을 찾습니다. 애초에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매우 낮은 효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이 게임에 무슨 대한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게임에 대한 남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낙연 전 총리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죠. 그리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집니다. 뭐 선거 과정이 치열했죠. 근데 이제 원래 선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치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문제는 선거가 끝났을 때입니다. 공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중요한 선거였단 말이죠. 근데 진 쪽이 나 승복 못해, 탈당할래, 이러면 그 공동체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상대방 쪽 후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지지할래, 이런 경우까지 나와요. 실제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주요 인사가 이런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공당이 가져가야 하는 집합성, 정당으로서의 신뢰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를 뽑는데 정작 대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느냐만 궁리를 합니다. 이러면 당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문제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10명의 몰입꾼 중에 단 한 명만 이런 생각을 가져도 사슴을 못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몰입꾼 10명 중에 단순한 한 명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렸던 거물급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선 경선에서 지고 지난 총선 때 탈당을 해요. 이러면 민주당에 뭐가 남을까요? 그러니까 야, 이 당은 총리식이나 하고 대선 후보식이나 한 사람도 경선에서 지면 수틀리면 나가는구나. 다들 정권 교체에는 관심 없구나. 나 살 길 찾아야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한 행동이 낳은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예. 자,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사슴사냥 게임은 한 판만 한다는 전제가 있었죠. 근데 실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게임을 한 판하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냥은 계속될 어, 것이고 비슷한 게임은 반복됩니다. 예. 그렇다면 첫 번째 판에서 누군가가 토끼를 쫓는 바람에 9명이 허탕을 쳤어요. 자, 두 번째 판이 어떻게 되느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부터 너도 나도 다 토끼를 쫓아서 사슴사냥이 개판이 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몰입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슴을 끝까지 몰았던 9명은 다음 판에 절대 그냥 나가지 않아요. 당연히 토끼를 쫓았던 몰입꾼이 누군지 찾아서 사냥해서 빼버릴 겁니다.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에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게임 이론에서는 유유상종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유상종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겁니다. 둘째, 평판이 좋은 사람을 고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배신자를 대신할 자리에는 일단 자기들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뽑아야 믿을 수 있을 거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다른 부족 사람이 와서 저를 믿으세요. 저는 무조건 사슴을 끝까지 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잘 아는 부족원들 사이에서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습니까?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저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평판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85.4%라는 높은 득표율로 대표가 됐잖아요. 뭐 이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낙연 전 총리는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 일당 체제가 강해져서 뭐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20대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수를 살짝 넘겼어요. 그리고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77.77%로 대표가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수치가 85.4%까지 올라왔죠. 이건 뭐 이제 당원들이 그렇게 투표를 한 거니까 뭐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게 바로 배신을 크게 당한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겪는 유유상종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해야 돼. 그런 평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왜냐고? 지난번에 이낙연 쪽이 토끼를 쫓아가는 바람에 정권을 넘겨줬잖아.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이런 심리적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의 원인이 이낙연 전 총리였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유유상종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어떤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노동당 일에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룰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당내 경쟁을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개새끼, 소새끼 다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네. 예, 선거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 내부 경선이 끝나면 앙금을 다 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당을 깨면 안 됩니다.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적어도 그 당 안에서 전당대회 같은 걸 함께 치렀다는 것은 잡고 싶었던 사슴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유하는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 상황을 경험했다고 나 이제 사슴 안 잡고 토끼 잡으면서 빠질래 이렇게 당이 깨지면 너무 큰 후유증이 남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각 정파들은 계속해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 절대 배신을 안 할 사람하고 더 강하게 결속을 합니다. 민주노동당을 뿌리로 하는 진보정당이 지금 두 갈래로 갈라선 이래 융합이 더럽게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때는 쟤들이 훨씬 더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슴을 잡자고 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신뢰가 그 당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진행자님도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쭉 보셨죠? 예, 대충 봤습니다. 예, 저도 나흘 동안 열린 전당대회 주요 장면을 다 찾아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 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옹립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대회가 매우 인상 깊더라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날 연사로 나와요. 근데 미국 대권 후보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그죠. 현직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인데. 네. 저는 사실 이 조 바이든을 매우 허접하게 평가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근데 진짜 이번 결정을 보면서 평가가 싹 바뀌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바이든이 탁 등장하니까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를 가득 메운 민주당원들이 땡큐 조, 땡큐 조 이걸 끝없이 외칩니다. 바이든이 연설을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바이든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준 겁니다. 민주당원들은 이 신뢰에 너무 감사했던 거고요. 나흘 동안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두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제 백악관 현관까지 갔다가 문 여는 데만 실패했다고 평가받았던 힐러리 클린턴도 연사로 등장해서 뜨겁게 해리스, 월즈 두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가 진짜 놀란 건 둘째 날 연사로 버니 샌더스가 올라오더라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파 상원 의원이죠. 예. 네, 힐러리 클린턴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할 때 돌풍을 일으켰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샌더스는 힐러리와 경선에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석패했을 때에도 그때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탈당해야 그렇죠. 된다. 힐러리를 절대 도와서는 안 된다. 그때도 샌더스는 이 선거 결과에서 가장 실망한 사람은 나다. 하지만 우리는 힐러리를 도와서 반드시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샌더스가 노동부 장관을 희망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근데 이게 네. 까였어요, 속된 말로. 예. 네. 이러면 이제 사람이 빡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샌더스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해리스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물론 이제 연설을 들어보면 할 말은 다 해요. 뭐 이 나라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자신의 분명한 정치적 색깔을 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해리스를 중심으로 반드시 이기자입니다. 적어도 정당이라는 단체,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는 이런 사슴사냥의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이걸 너무 손쉽게 깼어요. 당의 신뢰를 박살내는 실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제3지대 정당론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그 의견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탈당을 할 당시 이낙연 전 총리가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다당제 실현과 개헌에 나서겠다, 이런 명분으로 탈당을 했죠. 네. 뭐 당연히 그런 명분으로 제3시대 정당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자기 표현대로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에서 속된 말로 엄청 출세한 사람입니다. 예. 네. 국회의원 5번, 도지사 1번, 국무총리 1번. 이 어마어마한 경력이 이낙연 전 총리가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 일원이었던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고 뭐 이런 명분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출세하기 전부터 그런 말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출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공이란 성공은 거기서 타고 대권 후보가 안 되고 세력이 줄었다고 이제 와서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자 이러면 그 진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총평하자면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그 당시 탈당이라는 선택이 집권을 꿈꾸는 정당, 정치 공동체에 절대 남겨서는 안 되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봅니다. 민주당뿐 아니고 어느 정당에서도 사슴을 잡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몰입꾼들이 자기 자리를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정당의 목표는 집권일 테니까요. 집권이라는 거대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배 기자였습니다.